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재무회계 첫 번째로 챕터 1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무회계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업종을 가져갈 거냐면 도소매업을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회계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부터 알고 가셔야 되겠더라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회계입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고합니다 라고 할 텐데, 보고하려고 한다면 말로써 보고하셔야 돼요. 문서 들고 보고하셔야 돼요. 문서 들고 보고하셔야 되겠더라. 그럼 문서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보고가 먼저예요. 첫 번째로 작성이 되셔야 돼요. 작성이 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작성된 걸 들고 보고하러 갈 겁니다 라고 할 텐데,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출근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노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할 거니, 내 업무에 대해서 윗사람한테 보고서 올려요 라고 한다면 그 보고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대리님 아니면 부장님 아니면 이사님 되시겠죠. 그럼 그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을 우리는 정보이용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보고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 받고 난 다음에 대리님이나 부장님이 이사님이 오케이 잘했다 라고 전결로 끝날 때만 있어요. 다시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다시 라고 할 때도 있죠. 그러니 잘했다 못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도움 주려고 정보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회계라고 할 텐데, 우리 회사에 대한 것을 정보 제공하셔야 되겠죠. 그럼 기업 실체의 회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줄 거냐라고 한다면 재무 정보를 기록해서 전달하는 걸 회사 회계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회사들은 도소매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또 있어요. 서비스업도 있더라 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도소매업일 때는 장부 작성은 어떻게 될지,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장부 작성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장부 작성은 어떻게 될지 라고 하는 것을 업종에 따라서 다 정리를 따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우리는 회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도소매업 가지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회계입니다 라고 한다면 재무회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회계가 재무회계만 있더라, 관리회계도 있더라, 관리회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원가회계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회계입니다 라고 하는 건 보고한다 라고 하는 게 회계라고 있었죠. 고로 원가 계산에서 보고하니까 원가회계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내부 보고합니다 라고 하니까 관리회계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매일매일 일하면서 윗사람한테 보고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익이 발생해서 유보익이 많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모가 커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투자를 많이 받기를 바라시는 거고, 회사가 자금이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대출 받았을 때 조금 유리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우리 회사 내부 사람은 아니신 거죠. 그러면 투자자도 마찬가지 우리 회사 내부 사람은 아니신 거죠. 고로 외부 정보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하려고 장부 작성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회계요 라고 한다면 재무회계도 있고 원가회계도 있고 관리회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재경관리 시험 보는 게 과목이 세 개 있죠. 뭐뭐 있어요? 그죠?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무회계하고 이렇게 세 개 있잖아요. 그럼 회계는 보고하는 겁니다. 세무회계는 세금에 대해서 보고하니까 세무회계이신 거고, 그리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이용자한테 우리 회사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리니까 재무회계이신 거고, 그런데 원가회계, 관리회계를 따로따로 했어요. 묶었어요. 묶었죠. 대부분 회사들이 원가 공개는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죠. 하지만 우리 회사 영업직에, 우리 회사 관리직에 제조원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건 알려줘야 판매가 등 결정하지 않을까요? 그럼 원가 계산에서 보고하는 것도 대부분 다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만 하더라 그러시는 거죠. 하지만 조금, 아주 눈물만큼 외부 보고용에 만들고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등의 자산가액이 얼마 있어요 라고 조금 알려주는 영역도 있더라 라고 하시는 거지. 그럼 회계입니다 라고 한다면 크게 몇 개로 나눈다? 세 개로 나눕니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라고 나눌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할 거예요? 재무회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가져갈 겁니다. 어떤 기업을 가져간다고요? 도소매업을 기준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우리 회사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장부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정보용자들한테 의사결정에 도움 주려고 장부 작성할 텐데 정보용자들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는지 좀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하셔야 되겠더라. 자, 별표. 다음 중 정보용자에 대한 구분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더라. 그렇으니까 꼭 체크 좀 해주셔라. 자요, 회계는 둘 다 보고하는 겁니다. 단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용이신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보고하는 게 다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보고서 올려라 소리는 하지만 관리회계 좀 잘할래 소리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 쪽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정보용자, 외부 보고용으로 작성합니다라고 한다면 재무회계가 되시는 거죠. 그럼 생각 좀 하실래요? 내부 보고용은 내부 문건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내부 보고용이라고 하는 관리회계는 보고 양식, 일정한 양식은 있다 없다? 없죠? 단지 내부 문건으로 보고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 모든 회사마다 내부 문건이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급여 대장이 회사마다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급여 대장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회사마다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기본급만 있는 회사도 있고 수당이 많은 회사도 있고 그리고 공제하는 항목이 많은 회사가 있고 공제하는 항목이 별로 없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 급여 대장은 있잖아.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내부 문건으로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나 외부 보고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밖에 계신 분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 밖에 계신 분한테 정보 제공하시는 거니 내부 문건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거니까 누구나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일정한 양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줄래? 그게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에 대한 알려주는 여러 가지 표, 그래서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 재무회계는 내부 문건으로 하셔야 돼요. 똑같은 양식으로 하셔야 돼요. 똑같은 양식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로 보고하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보면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작성해 줄래? 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면 자, 외부 보고용이라고 한다면 정보용자가 외부 밖에 계신 분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내부 보고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내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 내부 정보자한테 의사결정에서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도움 주려고 보고하시는 거고 재무회계입니다 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 주려고 정보 제공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런데 가끔 물어보셨을 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내부 보고는 다시 내가 매일매일 일합니다 라고 한다면 가끔 보고해요. 수시 보고해요. 수시 보고하죠? 고로 윗사람이 요구했을 때 혜숙씨 이것 좀 알려줄래? 라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수시 보고 하셔야 되겠더라. 하지만 수시 보고만 있어요. 정기 보고도 있어요. 정기 보고도 있지요. 고로 관리회계는 수시 보고입니다 라고 하실 텐데 재무회계는 수시 보고 하시나요? 다시 재무회계 재무제표는 다시 결산은 매일 하나요? 수시로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더라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3, 4분기 거 재무제표 주세요 라고 한다면 분기나 반기로도 보고하긴 하더라. 하지만 보통은 회계기간 단위로 1년마다 보고하더라 그러시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관리회계 다시 부장님께서 소혜숙 직원한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서 작성해 줄래? 라고 했는데 제가 일을 빨리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늦게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보고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라님이 너 왜 보고서를 늦게 올렸느냐 라고 해서 법적인 강제력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신 나의 업무 성과가 조금 낮아지겠죠.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업무 성과가 낮아서 회사를 잘릴 수도 있더라 라고 하시는 거고 단 재무회계입니다 라고 한다면 나라님이 보통 1년에 한 번씩 보고해 줄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보고해서 나라님 내가 이만큼 벌어서 유보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곱해서 세금도 내줄래? 라고 하시면서 법인세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법인세 신고할 때 그냥 신고하셔야 돼요. 재무제표랑 같이 신고하셔야 돼요. 재무제표랑 같이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셔야 되겠더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 재무제표를 작성 안 했다라고 한다면 나라님은 법인세 신고 안 받아준답니다. 고로 재무제표 작성 안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라님은 법인세 신고 안 한 걸로 볼 거니 법인세 신고 안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괘씸죄로 뭐가 있겠어요?
가산세입니다 라고 하는 게 부가 되겠지요. 그래서 외부 보고임료라고 하는 재무회계는 나라님께서 가져가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습니다.